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놈의 금리 이슈가 참 징글징글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고금리 상황 지속 전망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치솟았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최고치 4.48%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 이건 연준의 긴축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8개월 최저치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인플레이션 추가 자극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200달러 부근에서의 저항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해줬는데 일시적으로 20일 지수이동 평균도 깨지면서 꽤나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인 24,8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 쭈꾸미 대가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쳐도 이 정도면 단단히 처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리플의 파트너와 관련된 부분인데 연준의 페드나우 혁신을 가능하게 한 기술 파트너이기도 한 피나스트라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리플의 기술력과 관련해서 간접적인 확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이건 장기적인 비전의 관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00만 커뮤니티의 백업을 받으면서 사전 판매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던 민코인 프로젝트 월스트리트 밈즈가 목표 모금액 2,5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은 더 많은 커뮤니티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9월 26일까지 추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9월 27일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팀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 3곳과 계약이 끝났다 이런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밈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흥행 가도를 달리는 프로젝트는 스터디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코인은 폭등의 범위가 클 수도 있지만 폭락의 범위도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벼락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접근을 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특히 처음이라면 정말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참 징글징글하게 느껴지지만 자본시장은 금리 이슈가 주는 압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역시나 재확인했습니다.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하며 이틀째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사실 또 그럴 법도 한 게 이번에 공개된 FOMC 점도표를 보면 상황이 좀 더 악화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내년의 경우에는 2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 건데 올해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것은 지난 6월 점도표와 동일한 상황. 그런데 문제는 내년 금리가 4.6%에서 5.1%로 높아지면서 내년에 원래 금리 인하가 4번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4분기로 연기했습니다. 고금리 상황, 이게 지금 되게 무섭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빚을 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간 자칫 잘못하면 큰 코 제대로 다칠 수 있다라는 점 투자자로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금리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집계되면서 8월 최저치로 나와준 겁니다.
특히 로이터가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과 비교해서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고강도 긴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여기에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뻔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비에 대한 연준의 관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 소비 지출 PCE는 그래서 CPI보다 연준이 더 중요시 여기는 지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근원 PCE 올해 예상치는 3.7%, 이건 6월의 3.9%보다 낮아진 것이고 내년의 경우에는 6월과 동일한 2.6%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PCE의 경우에는 올해 3.3%로 지난 6월의 3.2%보다 높아졌는데 이건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경제가 예상 이상으로 강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2.6% 정도가 실제로 나와주면 연준으로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긴 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도 어질어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200달러 부근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해줬는데 일시적으로 20일 지수이동 평균도 깨지면서 꽤나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 24,8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전망을 제시했는데 만약 올해 최고가가 31,000달러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 전까지 패턴 하단 지지라인까지 추가 후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추 19,0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그러다가 반감기를 전후해서 급격한 랠리 가능성, 이런 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건 정말 간단하다. 물론 모든 곰 세력에게는 나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의 흐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올해 3월부터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들어서 있고 2025년 하반기 정도의 새로운 고점을 찍고 그때 약세장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자라면 존 디튼 변호사가 잠재적 합의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나름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SEC는 합의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들이 강제로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EC로 하여금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도 법원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갠슬러가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갠슬러는 암호화폐업계는 거짓과 규정 미준수 상황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대해서 인터뷰어는 법원이 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안 바뀌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진짜 골 때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데 갠슬러는 글쎄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멘트를 눈뜨고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자체만 놓고서도 갠슬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여기서 법원은 대법원도 포함이 된다. 이 인간은 지금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대망상증 환자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리플의 CTO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반응도 재미진데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짜 갠슬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한 그런 상황,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멘트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내년 미국 대선이 지나면 어느 당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트럼프가 잠재적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던
비백 라마스와미만 해도 SEC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양반은 메사리가 주최하는 메인넷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SEC는 위원에 가까운 제4의 기관으로 오늘날 연방정부의 암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본다. 이 기관은 비선출직이 이끄는데도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리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미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소식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인공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휘나스트라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휘나스트라는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 금융혁신과 관련을 해서 기술적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의 3대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는 휘나스트라가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그 연관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휘나스트라는 영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휘나스트라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서비스 애저의 결제, 대출, 재무, 소매, 금융 전반에 걸쳐서 두 기업이 이미 지원하는 3,000개 은행, 금융기관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휘나스트라의 혁신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거대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라우드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이미 블록체인 클라우딩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혁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 금융혁신 주자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금융혁신의 여러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리플 레저라는 것은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내용인데 모든 혁신은 늘 그렇듯 우리가 잠든 사이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제시한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확인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주 지수 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이 그린 캔들 색깔로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40% 수준의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이더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나 이더리움 대비로 보나 XRP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분석들 잇따르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괜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XRP가 축적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랠리를 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3개월 축적 뒤에 3배 랠리, 2015년에는 7개월 축적 뒤에 2배 랠리, 2017년 전후로 27개월 축적 뒤 14배 랠리, 이후에 7개월 추가 축적 뒤 8배 랠리,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 올타임 하이 달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68개월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랠리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점 대비 27배 급등을 해서 89.1달러로 랠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6.75배 급등을 해서 22달러를 찍는 것, 세 번째로는 2배 상승을 해서 6.6달러 도달, 네 번째로는 14배 랠리를 해서 46달러. 사실 이건 과거 데이터를 억지로 껴맞춘 거라서 4가지 중 한 가지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역사적 고점 대비 2배 랠리, 그래서 6.6달러 도달, 이 정도만 돼도 소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